America caught in a trap. All my descendants, they come in my sleep and say I am too real. You want me? Come and get me! 캡틴 아메리카의 네 번째 영화, 새로운 캡틴이 된 샘의 첫 번째 영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의 뚜껑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저는 영화의 개봉 하루 전 시사를 통해 조금 빠르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캐릭터, 이번 영화를 보고 느낀 개인적인 감상까지 바로 들어가자고. Really changed. 이번 영화의 배경은 팔콘과 윈터 솔저의 이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인물들을 거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분, New York, Washington D.C., Sokovia. 세디우스 로스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샘은 캡틴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제 나도 한 자리 하나 싶었지만 로스의 초청을 받고 들어선 백악관, 여기서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터져버립니다. 바로 과거 슈퍼솔저 혈청을 맞았던 또 다른 인물, 샘과도 인연을 맺고 있었던 최초의 흑인 슈퍼솔저 이사야 블래들리가 로스에게 죽방을, 아니 그를 죽이려 했던 거. 결국 그는 멀리 못 가 감옥에 투옥되지만 이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 자신의 범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로스 입장에선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의 3일천 만에 골로 가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최측근을 제외한 모두를 의심하고 그 불똥은 샘에게 이 꼬리표 같은 말까지 따라붙게 됩니다. You're not Steve Rogers. You're right. I'm not. 평화의 시간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샘은 자신의 새로운 파트너 호아킨과 함께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 무려 17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인물, 셰무얼 스턴스가 등장하고 샘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의문의 이유로 빨갛게 변신하는 로스, 그가 원작 캐릭터인 레드헐크로 변하면서 You want me? Come and get me! 상황은 더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레드헐크, 정치문을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샘,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그는 과연 이 억가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극장에서 모팅의 스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화는 공군을 시작으로 캡틴 자리에 오른 샘, 그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들이 주어지고 미국 정부와 정치적 외교적 문제까지 직면하면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과정을 다시금 보여주는데, 과거 슈퍼솔저 혈청을 맡고 쉴드 하나로 세상을 구하던 스티브와는 달리 비록 그에게 초인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에 맞먹는 비브라는 슈트, Wait for it. 한 단계 진화된 전투와 비행 능력, 더 강인해진 근성과 신념까지 보여주면서 캡틴에겐 더 이상 슈퍼솔저 혈청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점을 설득시켜줍니다. 실제 영화 속엔 혈청에 대한 이야기, 혈청을 맞지 않은 캡틴 아메리카, 이걸 개그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평소 팬들의 입방아에 오르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혈청도 안 맞았는데 어떻게 헐크랑 싸워? 제가 스티브 로저스만 하겠어? 라는 대중들의 생각과 선입견을 정면으로 그의 방식대로 돌파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과거 자신이 선망하고 동경했었던 캡틴, 그 자리에 본인이 비로소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이드킥인 호아킨을 통해 보여줍니다. 네, 샘이 과거 스티브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처럼 호아킨의 역할과 비중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렇다면 액션의 비중과 퀄리티는 어땠을까? 이번 영화의 액션은 크게 캡틴과 레드헐크의 전투, 아담아운팀을 놓고 벌이는 공중전, 그 외 서펀트 소사이어티와의 전투로 나뉘는데, 쩌리짱 시절을 시작으로 11호, 엔드게임, 단독 시리즈까지 계단식 성장을 거친 팔콘은 이제 혈청을 맞지 않은 캡틴이 되어 레드헐크에도 맞설 수 있는 엄청난 슈트, 또 미친 비행 실력까지 마스터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향상된 액션을 선보입니다. 솔직히 성공에 액션을 보고 좀 실망할 뻔했는데 이걸 성공개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빈약해 보이는 액션으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낮추고 대충 덜 기대한 채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건 그냥 미끼였구나, 생각보다 꽤 잘 뽑혔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 윈터 솔저를 연상하게 만드는 사이드 와인더와의 전투씬, 이들의 공중전은 군더더기 없었고 레드헐크와의 메인 전투는 그동안 등장했던 헐크의 여러 액션들,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오마주했고 서시적 그 분노한 헐크를 떠오르게 만들 정도로 짧지만 강력한 압도감을 선사했습니다.
이게 헐크 영화가 아니라서 분량은 어쩔 수 없다지만 레드헐크 좀만 더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사실 이날 시사는 4DX로 관람했는데 다 때려 부수는 액션은 좋은데 이러다 내 등허리가 부서져. CG의 경우 일부 전투에서 조금 티가 나지만 뭐 굳이 신경이 쓰이지 않는 수준, 다른 액션들에 붙여 가만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의 마블 영화를 보기 위해 알아야 될 수많은 사전 정보들, 솔직히 이번 영화를 만나보기 전 캐릭터의 배경과 서사를 잘 알고 있는 관계, 또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재미 편차는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생각이 동시에 들었지만 이걸 마블 쪽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 주요 캐릭터의 과거 스토리와 관계 등을 되짚어주고 그동안 어떠한 상황과 사건들이 벌어진 것인지 영화의 재미를 보존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 같았습니다.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영화를 보기 전 인크레더블 헐크 정도는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팔콘과 윈터 소저까지 보면 더 좋고. 자, 쿠키 영상은 모든 크레딧이 올라간 이후에 딱 하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떡밥이라 생각되는데 이후 스포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렇게 올해 첫 포문을 열게 된 브레이브 뉴월드. 이번 영화는 마블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주었고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스타트였다. 복잡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액션 히어로물이었다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매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 영화를 보면서 재밌고 놀라웠던 내용들과 이번 영화의 떡밥과 이스터 에그들을 정리한 스포 리뷰도 잠 안 자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Doesn't look good. He's not a people person.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 절찬 상영 중.